아가야, 사돈께 대접 잘 받았다고 전해주렴. 가장 비싼 코스 요리로 배를 채운 뒤 시어머니가 동창들 앞에서 어깨를 한껏 윽스대며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최고급 오마카세로만 식사를 마친 15명의 동창들은 시어머니의 재력과 인맥을 지켜 세우며 부러움 섞인 박수를 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고 당장이라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대접의 끝에 평생의 앙숙이 영수증을 들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남의 피눈물로 세운 허세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연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프리랜서 번역가 강지원입니다. 노트북 한 대와 조용한 공간만 있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제 직업을 참 사랑합니다. 업무 특성상 감정의 기복 없이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제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살아왔어요. 남편 박성우와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시가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며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존중해 주셨고 친정 부모님이 고급 오마카세 식당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에 유독 큰 호감을 보이셨죠. 우리 지원이는 능력도 좋고 부모님도 훌륭한 분들이시구나. 내가 널 딸처럼 아끼고 존중해 주마. 그때 시어머니가 지어 보이셨던 우아하고 세련된 미소를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가족 행사를 꼼꼼히 챙기시는 모습을 보며 참 듬직하고 교양 넘치는 훌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오직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한 얄팍한 허세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굳이 분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색하고 싸워봤자 남편과의 관계마저 틀어질까 두려웠거든요. 시어머니의 생색과 허풍쯤이야 내 평온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치르는 세금이라 여기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양보가 오히려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을 키우는 양분이었다는 걸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일상의 견고한 둑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평범했던 주말 오후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어휴, 글쎄 어제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다들 내 명함을 보고 아주 난리가 났잖니. 햇살이 기분 좋게 들어오는 주말 거실, 소파에 기대어 남편과 텔레비전을 보며 모처럼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한껏 들떠 있었어요. 명함이요? 엄마 명함 새로 파셨어요? 남편이 묻자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과장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얘는 무슨 소리니? 내 명함이 아니라 내장인 장모식당 명함 말이다. 내가 그 낡은 명함을 지갑에 늘 부적처럼 넣고 다니거든. 친구들한테 사돈이 그 유명한 식당 사장이라고 척 보여줬더니 다들 언제 한번 꼭 데려가 당하고 어찌나 성하던지 가슴 한구석이 고구마를 먹은 듯 턱 막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친정 부모님의 땀방울이 밴 명함을 본인의 훈장처럼 사람들에게 내보이며 과시하곤 하셨습니다. 아, 네. 어머님 친구분들이 참 좋아하셨겠네요. 저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맞장구를 치며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쳐다보자 그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또 저러시네. 그냥 당신이 적당히 내내 하고 넘겨. 피곤하게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저 역시 그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기서 정색해봤자 돌아오는 건 남편의 짜증뿐일 테니까요. 쓰린 속을 달래며 시어머니의 얕은 허세를 또 한 번 모른 척
덮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모님 식당 근처로 찾아가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빠의 무릎 관절이 급격히 악화되어 식당 운영을 무척 버거워하셨거든요. 아빠, 다리 상태는 좀 어떠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쉬시라니까요. 제가 걱정스레 묻자 아빠는 껄껄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 우리 지난달에 가게 완전히 넘겼어. 네, 가게를 넘기셨다고요? 갑자기요? 놀란 제게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침 가게를 지금 상태 그대로 인수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잖니. 아주 깐깐하고 맺고 끊는 게 확실해 보이는 중년 여자분이셨는데 인테리어도 직원도 안 바꾸고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하시더라. 권리금도 넉넉히 쳐주길래 계약 도장 쾅 찍었다. 우리도 이제 시골로 내려가 편하게 살련다. 엄마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른다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 든 봉투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군 식당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묘한 섭섭함이 밀려왔지만 홀가분해 보이는 두 분의 얼굴을 보니 깊은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에 꽉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가 식구들에게 친정식당 매각 소식을 당장 알려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서둘러 알릴 필요도 없고 다음에 뵈었을 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그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재에서 한창 번역 마감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사전 연락조차 없이 불쑥 거실로 들어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애써 감추며 서둘러 시어머니가 평소 교양을 뽐낼 때 즐겨 찾으시던 고급 닭이 세트를 꺼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오실 거면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허락을 받니? 참 나온 김에 너한테 시킬 일이 좀 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저는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차를 비워낸 시어머니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무척이나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내 친정 가게 말이다. 내가 동창회 모임 장소로 쓰려고 통째로 비워달라고 넉넉히 예약해놨다. 15명 갈 거니까 제일 비싼 최고급 코스로 준비해달라고 내 엄마한테 전해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대규모 룸 예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다니요. 어머님, 갑자기 15명이나 룸을 빼는 건 무리예요. 미리 저한테.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말을 차갑게 자르며 덧붙이셨습니다. 장사하는데 노쇼하면 쓰나. 원칙은 원칙이지. 내가 알아서 그날 노쇼 방지 예약금 300만 원 친정식당 계좌로 입금해놔라. 사돈끼리 밥 한 끼 먹는 건데 내가 째째하게 지갑에서 꺼낼 순 없잖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미 식당을 넘긴 줄도 모른 채 제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뜯어내어 동창들에게 완벽한 무료 대접을 선사하겠다는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돈의 식당을 제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기막힌 갑질에 주먹에 땀이 벨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그 식당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어요. 진실을 폭로하려던 말이 목구멍 끝까지 뾰족하게 차올랐지만 저는 꽉 깨문 입술 안쪽의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사실을 말하면 시어머니는 뱀처럼 꼬리를 자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도망칠 게 뻔했습니다. 제 돈을 당연하게 착취하려 했던 이 탐욕이 어디까지 폭주할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해 둘게요.
제가 반항 없이 고분고분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뿐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역시 말귀 척척 알아듣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가증스러운 칭찬이 거실을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늘 오셔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알아? 내 친정 식당에 동창 15명을 예약하시고는 나보고 예약금 300만 원을 대신 내래. 식당 넘긴 건 아직 말씀 안 드렸어. 당신이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예약 취소하고 부모님 은퇴하셨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려. 저는 남편이 당연히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넥타이를 거칠게 풀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처참히 부숴버렸습니다. 아, 엄마는 진짜 왜 또 일을 벌이셔서. 야, 그냥 줘버려. 뭐라고? 어머니 체면이 있지. 동창들한테 다 큰 소리 쳐 놓으셨을 텐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얼마나 망신이시겠어? 그냥 우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 빼서 엄마 드려. 식당 주인 바뀌었다며? 그럼 다른 식당 빌리는 셈 치고 우리가 결제하자고.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남편은 짜증을 내며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제 돈과 감정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하고 자기 어머니의 알량한 체면을 지켜주는 것만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편의 이기적인 방관은 저를 철저히 혼자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통한 정상적인 중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무섭도록 차가워졌습니다. 좋아, 원하시는 대로 그 알량한 허세 끝까지 지켜드릴게. 저는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모님에게 받아온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 든 봉투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넥타이를 메고 서둘러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의 만행을 모른 척 덮으려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었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서재로 들어가 부모님에게 받아온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새 주인의 인적사항을 빤히 내려다보던 저는 곧바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제 말한 새 사장님 말이야. 혹시 직접 만나보니까 인상차기는 어땠어? 다짜고짜 묻는 제 질문에 어머니는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차근차근 대답해 주셨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처럼 이름은 최영숙이고 키가 훤칠하고 안경을 썼는데 아주 깐깐하고 보통 내기가 아니어 보이더라. 말씨도 맺고 끊는 게 어찌나 똑 부러지는지 몰라.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이내 미친 듯이 뜀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 그 이름은 시어머니의 친동생이자 평생의 앙숙인 시이모님의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두 분은 과거 복잡한 채무 문제로 얼굴을 붉히며 크게 싸운 뒤 10년이 넘도록 서로 연락조차 끊고 지내는 원수 같은 사이였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시어머니가 이모님을 향해 도끼 어린 욕설을 내뱉으셨으니 제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늘이 내린 기막힌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숨죽여 참아온 제게 쥐어준 완벽한 보상 같았어요. 놀라움은 곧바로 찌릿하고 통쾌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돈의 가게인 줄 철석같이 믿고 한껏 허세를 부리러 가는 곳이 하필이면 평생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앙숙의 앞마당이라니요.
저는 이 엄청난 우연을 시어머니에게 절대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기회를 제 손으로 완벽한 덫으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전화를 끄는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오마카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조금은 날카롭고 깐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모님, 저 성우 처입니다. 강지원이에요. 어머, 웬일이니? 내가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다 했어? 아, 설마 내 부모님 가게 내가 인수한 거 알고 전화한 거니? 이모님은 뜻밖의 전화에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나누는 둥 마는 둥 시어머니가 제게 벌인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가게인 줄 알고 동창 15명의 룸 예약을 통보한 것부터 며느리인 제게 노쇼 방지 예약금 300만 원을 억지로 내라고 강요했다는 기막힌 사실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듣던 이모님은 잠시 어이없다는 듯 침묵하시더니 이내 숨이 넘어갈 듯 통쾌한 폭소를 터뜨리셨습니다. 아하, 명숙이 언니 아직도 그 얄팍한 허세 못 버리고 살았구나. 며느리 친정 식당에서 공짜로 떵떵거릴 생각에 아주 어깨가 하늘을 찌르겠네. 이모님, 혹시 예약금 없이 그 단체 예약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은 제가 결제한 줄 아시게 두고요. 그날 동창분들 모시고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고 싶어서요. 제 제안에 이모님은 손뼉을 치며 호탕하게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날 아주 제일 비싸고 화려한 코스로 쫙 깔아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마. 다들 배불리 먹고 언니가 생색낼 때쯤 내가 영수증 딱 들이밀고 나타나면 그 잘난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 넌 10원 한 장 낼 필요 없어. 내 언니 버르장머리는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밟아줄 테니까. 이모님과의 은밀한 공조 통화를 마치고 나자 차가운 이성 속에서 묘한 해방감과 주도권을 쥔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예약금 처리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으로 룸 예약 확정해 두었어요.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일 처리는 빠르다니까. 그날 사돈께 대접 잘 받겠다고 전해라. 시어머니의 헛된 안도감과 오만함이 액정을 뚫고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주말 오후 덫을 놓고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던 제게 동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는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얕은 허세를 부추기며 콩고물을 얻어먹고 은근슬쩍 저를 깎아내리기 바쁜 얄미운 기회주의자였죠. 형님, 주말인데 뭐 하세요? 아, 저 들었어요. 형님이 어머님 동창회 예약금 300만 원이나 시원하게 쏘셨다면서요?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꺼낸 동서의 목소리에는 저를 비웃는 조롱기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됐어요. 어우, 형님도 참 성격 좋으시다. 아무리 사돈 가게라지만 그 생돈을 그냥 내줘요? 어머님이 지금 동창분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예약금부터 식대까지 싹 다 책임진다고 아주 돈외박 내 떠벌리고 다니시던데. 솔직히 형님 완전 호구 잡히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동서의 얄미운 떠보기에 속이 뒤집힐 법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창들 사이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만큼 헛된 허세의 규모를 키우며 스스로 파놓은 무덤을 깊게 파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어쩌겠어요. 어머님이 기분 좋게 쏘고 싶으시다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 맞춰드려야죠.
호호, 그래요. 뭐 돈 잘 버는 형님이 쏘신다는데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죠. 어머님, 그날 아주 어깨에 힘 좀 제대로 주시겠네. 동서는 전화를 끊기 직전까지도 저를 멍청한 호구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그 조롱을 기꺼이 묵인했습니다. 동서 역시 폭탄이 터지는 날 시어머니 곁에서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다 철저하게 흙탕물을 뒤집었을 얄팍한 구경꾼에 불과했으니까요. 통화를 마친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 안쪽에 보관해두던 보안 카드와 남편의 은행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시어머니가 결제 압박으로 궁지에 몰리는 순간 분명 남편은 부부 공동 자금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어머니의 식대와 예약금을 덮으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방관하며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의 비겁한 퇴로를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부 공동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모아둔 예금 전액을 망설임 없이 제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곧바로 이어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설정에 들어가 대출 한도를 단돈 10,000원조차 결제할 수 없는 최소 금액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띠링,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띠링, 한도 축소 변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거래 완료 알림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가슴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남편의 수중에는 시어머니의 그 막대한 식대를 감당할 어떠한 여윳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경제적 분리가 완료된 것이죠. 모든 통제권과 주도권을 제가 쥐었음을 확신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껐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선명하게 울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저는 동창회 당일에 펼쳐질 앙숙들의 스펙터클한 충돌을 서늘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며칠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남편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남편도 똑똑히 들으라는 듯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지원아. 내가 동창들한테 최고급 코스로 쏜다고 했더니 다들 난리가 났다. 그런데 밥만 달랑 먹여서 보내면 사돈 어른 체면이 서겠니? 내 친정 부모님한테 말해서 밥 먹을 때 곁들린 최고급 주류랑 친구들 갈 때 들려보낼 전복 답례품 세트도 싹 다 세팅해 두라고 해라. 예약금도 내가 깔끔하게 처리했다니까 내친 김에 팍팍 좀 쓰자꾸나.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식대만 해도 기백만 원인데 거기에 비싼 술과 답례품까지 자기 마음대로 추가하며 남의 재산을 곶감 빼먹듯 하려 들다니요. 옆에 있던 남편은 민망한지 헛기침만 할 뿐 어머니의 끝없는 만행을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부부 싸움을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오히려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는 지출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부풀리며 폭주하는 시어머니의 허세가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네, 어머님. 신경 쓰지 않으시게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시이모님께 은밀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님, 어머님이 최고급 사케랑 15인분 고급 전복 선물 세트까지 추가해 달랍니다. 제일 비싼 정가로 넉넉하게 세팅해 주세요. 그날 밤 늦은 시각 서재에서 번역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굳은 표정의 남편이 스마트폰을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너 우리 공동 계좌에 있던 돈 다 어디로 옮겼어? 그리고 내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왜 영원으로 막혀 있는 거야?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차갑게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그 돈 왜 찾으려고 했는데? 아니, 엄마가 동창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큰 소리를 치셨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당신이 예약금 냈다고 오해하시잖아. 일단 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빼서 예약금이랑 식대 먼저 덮어두려고 했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조용히 수습하자고.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가느다란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갈등을 덮으려는 중재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내의 피 같은 재산을 희생시켜서라도 어머니의 억지를 맞춰주려던 몹시 이기적인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엄마 허세에 내 돈은 단 1원도 못 보태. 내가 그동안 당신 하나 보고 적당히 넘어가 줬더니 나를 아주 호구로 안아본데 꿈깨. 그 돈 다 내 개인 계좌로 옮겼고 마이너스 통장도 꽉 막아놨으니까 낼 거면 당신 용돈 모아둔 걸로 알아서 내. 제 단호한 선언에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가 할 수 있는 건 입술을 깨물며 씩씩거리다 방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것뿐이었죠. 모든 금전적 지원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나니 제 마음속엔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동창회 하루 전날 오후 백화점 쇼핑을 나갔다가 우연히 동서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죠. 동서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얄미운 눈웃음을 치며 이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내일 어머님 모임 장난 아니라면서요? 15명 중에서도 평소에 사이 껄끄러웠던 사람들까지 하나도 안 빼고 다 부르셨대요. 며느리 친정 빵빵한 거 자랑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기죽이시겠다고요. 형님은 참 대단해요. 저 같으면 그 생돈 아까워서 절대 못 낼 텐데 형님이 아주 호구 노릇을 제대로 해주시네요. 시가 식구들 사이에서도 제 평판은 이미 돈 바치는 바보 며느리로 굳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속을 박박 긁는 동서의 조롱에도 저는 굳이 변명하지 않고 빙긋 웃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5명의 자리까지 평소 길을 꺾고 싶어 하던 사람들로 꽉 채웠다니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내일 당장 그 끔찍한 망신을 가장 보여주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게 된 셈이니까요. 완벽하게 세팅된 함정을 향해 시어머니 스스로 엑셀을 밟고 있다는 생각에 짜릿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어쩌겠어. 동서 말대로 내가 호구 노릇 한번 제대로 해드려야지. 제 여유로운 미소에 동서는 오히려 김이 샌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저는 내일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시가 전체의 알량한 체면이 박살날 그 순간을 기분 좋게 상상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매각된 오마카세 식당 근처 어귀에 차를 세워두고 시이모님과 마지막 점검 통화를 했습니다. 지원아, 준비 완벽하게 끝났다. 내가 말한 최고급 주류에 한 상자에 수십만 원짜리 특대 전복 세트까지 입구에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이모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라니. 내일 명숙이 언니가 동창들 앞에서 지갑 꺼내는 신용도 안 하고 어깨 쫙 펴고 나갈 때 내가 딱 영수증 들이밀면서 사돈은 무슨 사돈. 결제부터 해라, 이년아. 하고 소리칠 타이밍만 벼르고 있다. 아주 쥐구멍도 못 찾게 물리적인 포위망까지 쫙 깔아놨으니까 넌 아무 걱정 마. 호탕하게 웃는 시이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불안 요소마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시이모님은 심지어 동창회 참석자 명단까지 미리 파악해 두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망칠 구멍조차 없도록 철저히 심리적, 물리적 퇴로를 차단해둔 완벽한 세팅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어두운 차 안에서 핸들 위로 기분 좋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 나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내일은 남편을 무조건 내 옆에 묶어둬야지. 폭탄이 터지고 멘탈이 산산조각난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구조 요청 전화를 걸어올 때 저는 그 비참한 몰락의 순간을 남편과 나란히 앉아 생생하게 감상할 참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평생을 쌓아온 시어머니의 얄팍한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그 서늘한 결말을 기다리는 제 입가엔 어느새 짙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인 금요일 저녁이 밝았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요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실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 위로 제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와 사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금가루가 뿌려진 최고급 참치회, 테이블 중앙에 떡하니 놓인 수십만 원짜리 명품 사케, 그리고 동창들 몫으로 쇼핑백에 정갈하게 담긴 특대 전복 선물 세트까지. 지원아, 내 친정 식당 서비스가 아주 기가 막히구나. 동창년들이 상다리 부러지는 거 보고 다들 내 앞에서 기가 팍 죽어서 입을 못 다물더라. 호호. 문자 너머로 시어머니의 우쭐대는 콧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피 같은 돈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곽 위에서 시어머니는 지금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허세의 절정을 만끽하고 계시겠죠. 그 오만한 착각이 몇 시간 뒤 어떻게 박살날지 상상하니 등골을 타고 서늘한 만족감이 짜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의 헛된 허세를 비웃으며 느꼈던 그 서늘한 감각이 제가 비로소 제 삶의 온전한 주도권을 쥐게 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야? 엄마야? 남편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응, 식사 아주 잘하고 계신데. 저는 남편의 안일한 뒤통수를 서늘하게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도 모른 채 태평하게 텔레비전이나 보는 저 남자의 평온함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요. 저는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 키워둔 채 조용히 식사가 끝날 타이밍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 뜬 시어머니 세 글자를 확인한 저는 남편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통화 버튼과 스피커폰 버튼을 동시에 눌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껏 들뜬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동창들을 다분히 의식한 과장대리만치 다정하고 교양 있는 척 꾸며낸 목소리였죠. 아가야, 사돈께 대접 잘 받았다고 전해주렴. 드디어 결제의 순간을 며느리인 저에게 떠넘기며 동창들 앞에서는 끝까지 사돈댁 가게라며 무전 취식을 뽐내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실소하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준비했던 진실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어머님 앙숙이신 시이모님이 인수하셨는데요.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얼어붙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도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튀어오르며 제 쪽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죠. 1분 뒤 시모 앙숙인 시이모님 목소리에 뒷목 잡는데 이르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영숙이 내가 여기 왜 있어? 내가 왜 계산서를 들고 들어와? 왜 있긴, 이년아. 내 가게니까 내가 있지. 어디서 남의 식당에서 사돈 행세를 하면서 수백만 원어치를 처먹고 그냥 튀려고 해? 동창들 불러놓고 며느리 돈 뜯어내서 생색내더니 꼴 좋다. 계산부터 해라. 아, 아니야. 우리 사돈이 하는 가게인데, 내 뒷목. 시이모님의 호통소리, 동창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하얗게 질려버린 시어머니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뒤엉켜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인연을 끊고 살던 원수 앞에서, 그것도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한 동창들 앞에서 알량한 자존심이 발가벗겨진 채 짓밟히는 그 생생한 파국.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짜릿한 해방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달 떨며 굳어버린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었지? 이제부터 저기서 벌어질 지옥은 온전히 당신 어머니 몫이야. 지원아, 너 미쳤어? 우리 이모가 저길 왜 가? 아니, 식당이 넘어갔다면서 그걸 왜 말 안 했어? 남편은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휴대폰을 허겁지겁 집어들었습니다. 일단 결제부터 해야 해. 엄마 지금 기절하시겠어. 내가 빨리 돈 보내서 저 상황 수습할게. 300? 아니, 술값이랑 밥값 하면 500은 넘을 텐데. 남편의 손가락이 은행 앱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나왔죠. 뭐야, 왜 이래? 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왜 0원이야? 야, 강지원. 우리 공동 계좌 잔액 다 어디 갔어? 내가 저번에 다 옮겼다고 말했잖아. 당신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내가 싹 다 막아버렸고, 저는 팔짱을 낀 채 결제 실패 화면을 쥐고 덜덜 떠는 남편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너 어떻게 사람 피를 말려도 이렇게 끔찍하게 말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야. 빚을 내서라도 지금 당장 밥값을 보내야 동창들 앞에서 저 망신을 안 당하실 거 아니야.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구나. 사태의 원인인 자기 어머니의 뻔뻔함과 탐욕은 탓하지 않고 당장 무너지는 체면을 수습하지 못해 발동동 구르는 남편을 보니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는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유약하고 멍청한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독한 건 내가 아니라 식당 매각된 줄도 모르고 내 돈 수백만 원을 뜯어내서 공짜 밥 처먹으려던 당신 어머니지. 남편이 현관문 키와 자동차 키를 집어들며 허둥지둥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결제라도 할 작정인 모양이었죠.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얼음장 같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금 그 문고리 돌리고 나가서 당신 어머니 밥값 수습하는데 1원이라도 보태면 우리 내일 아침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서류로 만나게 될 거야. 선택해. 어머니 헛바람 든 채면 살리러 가서 평생 그 뒤치다거리나 하며 살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 제 서늘한 목소리에 현관문 손잡이를 쥔 남편의 손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굳어버린 남편의 손등 위로 시퍼런 핏대가 섰습니다. 제 서늘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남편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죠. 정적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내 남편은 울컥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우리 엄마를 이대로 모른 척하라는 거야?
엄마가 지금 저기서 앙숙인 이모한테 짐승처럼 뜯기고 있잖아. 당장 내 폰으로 비대면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엄마 빚부터 갚아드리고 우리 일은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 순간 저를 채우고 있던 통쾌함마저 차갑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뼛속 깊은 이기심을 마주한 끔찍한 혐오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비겁한 방관을 후회하기는커녕 당장 눈앞에 닥친 자기 집안의 체면,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부부의 미래마저 기꺼이 담보로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참사, 당신 어머니 허세가 만든 자업자득이야. 내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갈 수 없어. 저는 거실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노려보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정 가고 싶으면 가. 대신 당신이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과 나의 인연도 끝인 줄 알아.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 스피커폰에서 시이모님과 시어머니의 실랑이가 계속해서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섣불리 현관문을 나서지 못하고 서성이는 동안 저는 통화를 끊지 않고 남편이 그 끔찍한 현실을 강제로 듣게 만들었습니다. 명숙이 너 옛날에 내 돈 수천만 원 떼먹고 야반도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사돈 가게라고 뻥을 치고 무전 취식을 해? 당장 오늘 밥값 350만 원. 전액 결제 안 하면 바로 112 눌러서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영수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며느리한테 연락했으니까 금방 돈 올 거야. 동창들 다 보는데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마라. 응? 내가 이렇게 빌게.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동창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모님 사이의 묵은 채무 관계가 생각보다 깊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며느리의 피를 빨아 허세를 부리던 삶에 대한 완벽한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에 차분해지기까지 했죠. 저는 식탁을 짚고 서서 사시나무처럼 떠는 남편을 서늘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소리를 똑똑히 귀로 듣고 당신 어머니가 스스로 파놓은 진짜 밑바닥이 어떤 곳인지 현실을 깨달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남편은 귀를 틀어막고 싶어 하면서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통화가 끊겼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꺼내어든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다급하게 번쩍이고 있었죠.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제가 먼저 손을 뻗어 남편의 휴대전화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성우야, 너 지원이 당장 바꿔라.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땡기든 해서 빨리 여기로 돈 좀 보내. 밥값이 350이 넘게 나왔어. 제가 전화를 가로챈 줄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 지원이에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헉하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이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너 이 기집애 식당 넘어간 거 알면서도 일부러 날 함정에 빠뜨려? 나중엔 어떻게 되든 당장 내 체면부터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내 남편 대출이라도 받게 해서 당장 이체해. 이 순간에도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창들 앞에서의 망신을 피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자식의 희생을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모습뿐이었죠.
저는 어이없음을 넘어 완전한 이성을 되찾으며 이 가족과 더는 엮일 이유가 없다는 결별을 확신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지른 일은 어머님이 직접 해결하세요. 저희 부부한테는 어머님 허세 비용 치러줄 여력도 없고 예약금 명목으로 제게 빼돌리려던 돈도 다 막혔습니다. 뭐라고? 야, 강지원. 너 지금 날 이대로 버리겠다는 거야? 당장 입금 안 해. 이모님 앞에서 차용증을 쓰시든 무릎을 꿇고 빚이든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저희 부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비명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 통화가 종료되자 거실에는 숨막힐 듯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코 약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안방 서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 뒤를 터덜터덜 따라왔죠. 저는 책상 앞에 서서 서랍을 열고 미리 노트북으로 작업해 인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잘 읽어봐. 내 명의로 깔끔하게 분리해둔 우리 자산 내역서, 그리고 당신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합의 이혼 신청서야. 서류를 받아든 남편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재산 분할 내역과 이혼 서류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남편의 핏기 없던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원아, 너 진짜 나랑 헤어지려고 이것까지 미리 다 준비한 거야? 엄마가 저렇게 망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부까지 꼭 이렇게 끝을 봐야 해? 남편은 털썩 소리를 내며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비겁하게 숨어 방관하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저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시아버지에게 호통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서류를 마주한 순간 자신이 진짜 잃어버리게 될 아내와 평온한 삶의 가치를 뒤늦게 체감하고 지독한 혼란에 빠진 것이죠. 어머니의 얄팍한 허세를 편들려다가 정작 자신의 온전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음을 현실로 깨달은 남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보며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 저를 보며 다정하게 웃어주던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잠시 마음의 짐과 짙은 허탈함이 밀려오기도 했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을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들려 물러선다면 저는 평생 시어머니의 허세를 감당하는 현금 인출기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 인생과 평온한 가정을 온전히 제 통제하에 두기 위해 저는 등 뒤에 배수진을 치고 절박하게 버텨야만 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을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 내려. 당장이라도 빚을 내서 당신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 훌륭한 효자 노릇을 할 건지 아니면 고장난 나침반 제대로 고쳐잡고 내 옆에 남을 건지 당신이 직접 선택해. 서재 창문 너머로 칠흑 같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 남편의 어깨는 숨을 쉴 때마다 처절하게 흔들렸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좀먹던 거대한 거짓말이 무너져 내린 밤,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실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위해 화장대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내리는데 화장대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끝없는 과시욕을 뻔히 알면서도 집안 시끄러워지는 게 싫다며 늘 뒷짐만 지고 모른 척 하셨던 분이었죠. 네, 아버님. 너 이따위로 일 처리할 거냐?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호통이 쏟아졌습니다. 내 애미가 어제 그 난리를 겪고 지금 알아누웠다. 애초에 내 친정 식당이 넘어갔으면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 즉, 당장 사돈아니 영숙이 그 독한 것한테 가서 싹싹 빌고 밥값 구멍부터 메워. 내가 며느리로서 집안 체면은 살려내야 할 거 아니냐. 참으로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사태의 원인인 자기 아내의 뻔뻔한 허세는 쏙 빼놓고 가장 만만한 저를 희생양 삼아 가문이 망신을 덮으려는 속셈이 역겨울 정도였으니까요. 그 시절에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어른들의 무책임한 방관마저 이해해야 할 사정이라 착각하며 참아왔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남은 건 시가라는 집단 전체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단체 예약을 꽂아 넣으셨어요. 심지어 제 돈 300만 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빼앗아가려 하셨죠. 저는 어머님이 저지르신 그 엄청난 만행을 수습할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뭐시라? 이 기집애가 지금 시아버지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를. 식당 주인이 바뀌었든 말든 애초에 남의 돈으로 생색 내려던 어머님 욕심이 문제 아닌가요? 수습은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시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차갑게 눌러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일 일은 없다는 명분이 완벽하게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공유 오피스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불쑥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동서였어요. 제 앞자리에 허락도 없이 털썩 주저앉은 동서는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식당 넘어간 거 알면서도 일부러 숨겨서 어머님 덫에 빠뜨리셨죠? 할 말이 그것뿐이면 그냥 가요. 밥 먹는데 체하겠네. 제 무심한 태도에 동서는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집안 분위기 최악이에요. 아버님은 호적 파버린다고 난리시고 어머님은 알아놓으셨고요. 형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어머님한테 예약금 명목으로 내기로 했던 그 300만 원이라도 당장 내놓으세요. 그걸로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할 거 아니에요. 뻔뻔한 억지에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제 그 사달이 나고도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며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얄팍한 속내가 투명하게 보였거든요.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려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내 돈 뜯어내려 했던 그날 대화 녹음 파일, 나한테 고스란히 다 있는데 어쩌지? 그리고 동서도 며칠 전에 나더러 호구 잡혔다고 신나서 떠들어댔잖아. 그거 다 폭로해서 동서 얼굴도 친척들 사이에서 못 들고 다니게 해줄까? 네, 그게 무슨... 당황해서 불그락푸르락해진 동서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샌드위치 포장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서 허튼 소리 짓거리면 그 다음은 동서 차례가 될 테니까. 제가 싸늘하게 경고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파리해진 얼굴로 도망치듯 샌드위치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퇴근 후 저녁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퀭하게 헬쑥해진 남편이 거실을 좀비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대출 한도 조회가 켜진 스마트폰이, 다른 한 손에는
제가 어제 내민 이혼 서류가 쥐어 있었죠.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다급하게 다가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아버지가 당장 내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전화로 협박하셔. 엄마는 지금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고, 우리 딱 이번 한 번만 내 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아서 밥값만이라도 갚아드리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응? 남편의 손끝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끝내 가족이라는 굴레와 아버지의 호통을 스스로 끊어낼 의지가 없는 남자. 저 지독한 유약함이 결국 우리 가정의 경제마저 끝없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 명백했습니다. 깊은 탄식이 저절로 새어나왔지만 동시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린 제 극단적 처방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당신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어머니 빚 갚아드려. 진짜? 정말 허락해 주는 거야? 반색하는 남편을 향해 저는 서늘한 눈빛을 꽂아 넣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신 당신이 그 대출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우리 이혼 절차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 어머니 빚을 갚으러 가겠다면 우리 관계도 거기서 끝이야. 마음대로 해.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옅은 희망마저 완전히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홀로 누워 있는데 시이모님에게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사진 한 장이 떡하니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 화려했던 오마카세 룸 바닥에 꿇어앉아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차용증에 지장을 찍고 있는 시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시이모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지원아, 내 시어머니 아주 꼴이 가관도 아니다. 동창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길래 밥값이랑 예전 빚까지 자필로 차용증 싹 받아냈어. 고생하셨어요, 이모님. 그래서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되긴. 식대 350에 옛날에 내 돈 떼먹은 것까지 합쳐서 빚이 산더미다. 당장 갚을 돈도 없다길래 빚 갚는 동안 우리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해서 갚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어. 내일부터 나와서 설거지하고 마늘 까면서 제 빚은 제 손으로 갚아야지. 막대한 식대는 물론이고 빚을 갚는 동안 평생의 앙숙 밑에서 주방 일을 해야 하는 굴욕적인 처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저를 상대로 갑질할 알량한 여력 따위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제가 짠 덫안에서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는 묵직한 성취감과 통쾌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숨통이 다 트였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이모님이 시어머니의 물리적인 숨통을 끊어놓았다면 이제 제가 나서서 그들의 정신적인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였습니다. 내일 아침 시가에 마지막으로 다녀와야겠어. 방관하며 큰 소리치던 시아버지와 헛바람 든 시어머니의 남은 자존심마저 제 손으로 완벽하게 박살내고 돌아오겠다는 서늘한 결심이 밤 공기 속에 차갑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실엔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남편이 소파에 석상처럼 굳어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제가 어제 내밀었던 이혼 합의서와 대출 한도가 띄워진 그의 스마트폰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시간 다 됐어. 결정은 내렸어? 제가 가방을 챙겨들며 무심하게 묻자 남편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탁자 위에 종이와 스마트폰을 번갈아 쓰다듬더니 이내 결심한 듯 이혼 서류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찌익. 적막한 거실에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반으로 찢긴 서류를 다시 겹쳐쥐고는 잘게 조각내어 쓰레기통에 쳐넣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그는 곧바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시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성우냐? 대출은 받았어? 당장 내 애미 빚부터. 아버지, 저 대출 안 받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멋이 어째? 이 자식이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저 이제야 제정신 차렸어요. 애초에 엄마가 억지 부려서 만든 빚이잖아요. 왜 그걸 지원이한테 뒤집어 씌우고 제 가정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세요?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제 아내 탓하며 괴롭히시면 저 진짜 부모 자식 인연 끊고 호적 파서 나갈 겁니다. 다시는 이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길었던 방광과 어리석은 후회의 단계를 지나 부모의 헛된 허세가 자신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도록 더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완전한 각성이었죠.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인 남편을 보며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 한구석에 일말의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당장 모든 실망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다는 작은 신뢰가 피어올랐거든요. 이혼은 일단 보류할게. 하지만 내 명의로 불리한 재산과 경제권은 당분간 이대로 유지할 거야. 응,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정말 미안해. 아이처럼 눈물을 쏟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인 뒤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저 혼자 시가로 가서 그들의 남은 억지마저 완벽하게 박살내고 올 참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굳게 닫힌 시가의 현관문 너머로 날 선 고성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들어선 저는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에 헛웃음을 삼켜야 했어요. 거실 바닥에는 시어머니가 비닐불을 감는 데 보태겠다며 내놓은 명품 가방과 폐물 상자가 널브러져 있었고 시이모님은 그걸 하나하나 감정하듯 매서운 눈으로 살피며 채무 변제에 보탤 물건들을 챙겨 넣고 계셨습니다. 이 가방은 유행 지나서 팔아도 몇 푼 안 나오겠네. 명숙이 넌 빚이 얼만데 아직도 이런 걸 끌어안고 살아? 시이모님의 조롱에 시어머니는 산발을 한 채 거실 구석에 주저앉아 끄끄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동서가 눈치를 보며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씩씩거리고 계셨죠. 현관에 들어선 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시아버지가 득음이라도 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 독한 기집애. 감히 내가 여길 기어들어와? 내가 친정식당 넘어간 걸 숨기지만 않았어도 이 사달은 안 났어. 시어머니 역시 질세라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맞아. 내가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덫을 판 거잖아. 며느리년이 사악하게 시어미 등에 칼을 꽂아. 당장 밥값 내놔. 하룻밤 사이 시이모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고 경제적 밑바닥까지 털리는 와중에도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구제불능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죠. 저는 그들의 적반하장 비난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덮어씌우신 거겠죠. 이 사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여기 모인 분들 다 같이 똑똑히 들어보시죠. 저는 동서까지 들을 수 있게 볼륨을 최대로 키운 뒤 며칠 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예약금을 요구하던 당시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장사하는데 노쇼하면 쓰나. 원칙은 원칙이지. 내가 알아서 그날 노쇼 방지 예약금 300만 원 친정식당 계좌로 입금해놔라. 사돈끼리 밥 한 끼 먹는 건데 내가 째째하게 지갑에서 꺼낼 순 없잖니? 거실 전체에 시어머니의 기세등등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뻔뻔한 음성이 허공을 가르자 방금 전까지 핏대를 세우며 저를 잡아먹을 듯 날뛰던 시아버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자 사색이 되어 입술만 달달 떨 뿐이었죠. 저는 녹음기를 끄고 창백해진 동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허세에 기생하며 저를 조롱하기 바빴던 동서는 사태의 완벽한 실체를 확인하자마자 기겁하며 시어머니에게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는 쥐처럼 시어머니는 시가 내에서조차 완벽하게 고립되어 발언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으셨죠? 며느리 돈 수백만 원을 갈취해서 본인 헛에 부리려던 욕심이 이 사태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저한테 덮어씌울 생각 마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 아까 아버님께 대출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엉터리 청구서와 밥값 영수증 사본을 집어들고 두 분이 보는 앞에서 반으로 푹 찢어버렸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팔랑팔랑 떨어지는 것을 보며 묵은 체증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통쾌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한테 부모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분의 얄팍한 허세 뒤치다거리 이제 영원히 끝입니다. 서늘한 선언을 남기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시이모님의 불호령과 함께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시가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이 끔찍하고 소모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압도적인 해방감이 발걸음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시가를 빠져나와 아파트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등 뒤에서 경쾌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잠깐만. 돌아보니 채무 변제에 보탤 물건들이 든 가방을 든 시이모님이 화난 얼굴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모님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이모님, 들어가시는 길입니까? 이번 일로 저희 부모님이 정성껏 일구셨던 식당에 소란을 피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유, 미안하긴. 내 덕분에 내가 수십 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갔는데 방금 저 안에서 내가 아주 속 시원하게 쏘아붙이더라. 시이모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짐하듯 덧붙이셨습니다. 명숙이 저거 오늘부터 당장 우리 식당 주방 보조로 나올 거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상한 척 살던 년 자기 입으로 빚 갚을 때까지 일하겠다고 했으니 밥값이랑 떼먹은 돈 싹 다 갚게 할 거다. 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내 살 길 살아라. 단 한 번의 무리한 허세가 불러온 참혹한 대가. 시어머니는 이제 빚을 갚는 동안 앙숙의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일을 해야 하는 굴욕적인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일말의 찜찜함마저 먼지처럼 날아가고 완벽한 응징의 깔끔한 만족감만이 남았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모님. 저는 진심을 다해 시이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따사로운 오전의 햇살을 맞으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시가의 아파트 단지를 눈에 담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갈 곳은 얄팍한 거짓과 억지가 난무하는 지옥이 아니라 늦은 각성을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남편이 있는 평온하고 견고한 나의 집이었습니다. 차창 틈으로 밀려드는 시원한 바람이 저의 새로운 내일을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시가와의 길고 지독했던 전쟁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으니 집안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던 부재중 전화 알림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당장 돈을 내놓으라던 무리한 요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문득 거실 장식장 한켠에 놓인 고급 닭이 세트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고상한 사모님 행세를 하며 저를 부려먹을 때 쓰던 바로 그 찻잔들이었죠. 가해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다는 찰나의 통쾌함은 이미 가라앉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그토록 하찮고 무의미한 가짜 체면을 지켜주겠다고 내 귀한 젊음과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지독한 씁쓸함과 짙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 억누르고 삼켜야 했던 제 지난 5년의 감정 노동이 고스란히 저 찻잔 속에 찌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닭이 세트를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있던 푸른색 종량제 봉투 안에 미련 없이 쳐넣었죠. 와장창 하고 사기 그릇이 깨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과거의 감정적 속박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저는 이제 오직 저 자신의 평온만을 위해 이 고요함을 온전히 누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퇴근한 남편이 양손 무겁게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에 식재료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원아, 이것 봐. 나 우리 집 식구들 번호 싹 다 차단했어. 전화고 카톡이고 이제 나한테 절대 연락 못해. 묻지도 않았는데 차단 내역을 보여준 남편은 곧바로 주방 한쪽에 걸려있던 앞치마를 두르고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신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처럼 남편은 제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제 몫의 집안일을 전담하는 남편의 구분 등을 바라보며 낮에 느꼈던 서늘한 공허함이 점차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없는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갈기갈기 찢어졌던 신뢰를 조금씩 이어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비로소 시가의 그늘에서 벗어난 완전한 독립가정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었죠.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서재에서 번역 마감 작업을 하던 중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동서였죠. 남편의 폰이 막히자 기어이 제게까지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마침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저는 가만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님,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동서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아부와 묘한 들뜸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유,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요. 어머님, 지금 시이모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시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양반이 매일같이 고무장갑 끼고 뚝배기 닦으면서 이모님한테 온갖 쌍욕을 다 듣고 계신데요. 빚 갚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요. 동창들 사이에서는 남의 돈으로 허세 부린 희대의 사기꾼으로 소문이 쫙 퍼져서 완전 매장당하셨어요. 호호, 아주 속이 다 시원하지 뭐예요. 자신의 목숨과도 같던 체면을 잃고 며느리를 무시하며 떵떵거리던 사돈 식당에서 빚을 갚는 동안 앙숙 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해야 하는 굴욕적인 처지. 하지만 그 비참한 몰락을 전해 듣는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짜릿한 통쾌함도 더 이상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한 홀가분함만이 스칠 뿐이었죠. 동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죽든 살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다시는 이런 소식 전하러 전화하지 마세요. 아, 이번에 끊으면 동서 번호도 차단할 겁니다. 네. 아,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동서의 얄팍한 태세 전환을 단칼에 잘라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차단 버튼을 누르자 제 인생에서 시가라는 존재가 영원히 지워졌다는 완벽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맑은 주말, 저희 부부는 교회로 은퇴하신 친정 부모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한가운데에는 널찍한 식탁이 펴져 있었고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숯불 위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죠. 아유, 우리 김서방 고기 참 잘 굽네. 이리 와서 한 쌈 먹어보게. 아빠가 다정하게 쌈을 내밀자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제 손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야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응, 엄마.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아주 좋아. 살갑게 장인 장모를 챙기며 가식 없는 진짜 가족으로서 웃고 떠드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평화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억압받고 억지로 참아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가짜 체면을 걷어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죠. 저는 타인의 헛된 허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된 제 단단한 자존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쳐놓았던 허세의 덕과 가짜 가족이라는 굴레를 제 손으로 직접 부수고 나온 덕분에 얻어낸 눈부신 일상이었습니다. 마당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을 눈에 담으며 저는 내 손으로 직접 일궈낸 이 평온하고 주도적인 삶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나가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평화라는 거창하고 그럴듯한 이름표 앞에서 나 자신의 억울함과 감정은 꾹 참아 넘기는 것이 현명하고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의 일방적인 인내와 희생을 갉아먹으며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짜 평화는 결국 아주 작은 균열 앞에서도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더군요. 그 얄팍한 가짜 평화를 제 손으로 직접 깨부수고 나와서야 저는 비로소 제 진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누군가의 헛된 욕심이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상처받은 내 진짜 마음을 모른 척 덮어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짜 굴레를 당당히 벗어던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TV였습니다.